네, 안녕하십니까. 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API에 대해서 소개와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UI, 그리고 CLI, SDK, 그리고 API를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API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일단 API 소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API 구조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는 해당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값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버에 붙어 있는 여러 블록 스토리지들이 있는데 이 스토리지들에 대해서 전체 스냅샷을 생성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PI 소개, 그리고 API 사용법, 그리고 데모 시연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여러 리소스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UI가 있는데 저희 www.ncloud.com으로 들어오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콘솔 이용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리소스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LI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터미널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제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커맨드를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로직을 살짝 넣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안에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REST API 방식과 그 다음에 SDK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REST API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PI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nCloud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nCloud API를 이용하시면 컴퓨팅부터 해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킹, 그다음에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분석에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미디어에 관련된 서비스 등등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관련된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AI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능 중에 대표적으로 클로바, 파파고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오브젝트 디텍션, 그 다음에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을 API를 이용해서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맵도 API를 이용해서 호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API를 이용해서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AI 어플리케이션 AP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REST API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REST API라고 하면 각각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트, get, delete, 패치 뭐 이런 메서드들이 있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AI의 를 통해서 번역할 문장이라던가 어떤 음성 파일이라던가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에 클로바 API 활용하기 그 다음에 팝하고 API 활용하기 등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면 HTTP 통신을 통해서 여러 버킷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가져다 쓰고 다운로드 하시고 업로드 하시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뭐 버킷을 생성한다던가 버킷을 지운다던가 그리고 버킷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메타데이터들을 가져다 쓴다던가 등등에 대한 액션을 API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그러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내려받고 등등에 대한 작업들도 API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API는 AWS의 S3 SDK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기 때문에 S3 SDK를 사용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nCloud API입니다. 그래서 nCloud AP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REST API 통신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클라이언트 단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어떤 제어에 대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HTTP 통신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HTTP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한 후에 HTTP 리스폰스 값으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EST API의 구조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어떤 목적지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목적지에 대한 엔드포인트 URL 값, 그리고 REST API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한 메소드를 정해야 되는데 바로 post나 get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 정보가 있는데 이 헤더 정보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nCloud API에서는 이 헤더스 정보에 인증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요. 헤더에 들어가야 되는 필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살펴보면 x-ncp api gateway timestamp, 현재 더 밀리세컨 값을 변환한 값이죠. 그래서 타임스탬프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ncp api gateway api key 이 값이 들어가는데, 이 값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API 게이트웨이 상품에서 API key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랑 세컨더리 키 값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급받은 값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ncp im access key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저희 인증관리에 보시면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 값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x-ncp api gateway 시그니처 v1, 이 값이 이제 서명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HMAC 알고리즘 이용해서 SHA-256으로 인코딩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만드시다가 오류를 발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싱 기법을 이용해서 메시지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법을 HMA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샌더하고 리시버가 서로 API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 메시지가 샌더가 보낸 메시지인지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변조가 되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HMAC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더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공유된 시크릿 키하고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시 값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해시 값을 헤더 값에 포함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리시버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그 받은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유된 그 시크릿 값을 이용해서 해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헤더 값에 넘어온 키를 대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더하고 리시버 사이에서 받은 메시지가 일치하게 되면 샌더에 대한 인증 그리고 메시지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해커나 누군가가 메시지를 가로챈다라고 했을 때도 시크릿 키를 서로 샌더와 리시버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샌더는 메시지와 상호 교환된 키를 이용해서 맥과, 맥이라고 하면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죠. 이 맥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시버는 메시지와 맥을 수신한 후에 그 다음에 상호 교환된 키를 조합해서 맥을 생성한 후에 수신한 맥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해시 알고리즘은 SHA-256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샘플 소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바 소스인데요. 일단 메시지를 이용해서 맥
맥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된 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스트링 메시지는 new string builder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하나씩 어펜드 해 나가는 거죠. 어펜드를 해 나가는데 지금 메시지를 어떤 블록 스토리지 리스트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get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펜드를 하나 하는데 스페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열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URL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URL 값은 저는 블록 스토리지 목록들을 쭉 가져올 건데 이 URL은 저희가 미리 정의해 놓은 URL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버 슬래시 v2 슬래시 get 블록 스토리지 인스턴스 리스트, 요 값이 바로 URL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행을 한번 하게 되고요. 역슬래시 n.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스탬프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행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인증 관리에서 발급받은 액세스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값이 바로 이제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과 그다음에 시크릿 키, 미리 발급받은 시크릿 키죠. 이 값을 이용해서 맥 값을 만들게 됩니다. 맥 값을 만든 후에 이제 해당 메시지와 메시지를 이용해서 베이스 64 인코딩 한 값, 결과 값이 바로 시그네처 값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파이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든 파이썬이든 여러분들이 뭐 C샵이든 어떤 PHP든 노드.js를 사용하시든 REST API를 통신한다라고 하는 건 HTTP를 이용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메시지 두 번째 칸에 이제 메시지 만드는 게 있는데 메서드 플러스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URL 값 들어가고 개행 문자 들어가고 타임스탬프 값 들어가고 개행 문자 들어가고 액세스 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하고는 이제 메서드가 좀 다른데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는데 HMAC 객체가 따로 있죠. 그래서 HMAC을 이용해서 new를 하는데 액세스 시크릿 키 값과 메시지가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라미터에는 SHA-256 해시 알고리즘이죠. 이 값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해서 HMAC을 만든 후에 베이스 64 인코딩 한 결과 값이 바로 시그네처 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네처 값이 저희 REST API로 전송하실 때 파라미터 헤더 값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헤더스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x-ncp API 게이트웨이 timestamp 값은 현재 타임스탬프 값이 밀리세컨드 단위의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x-ncp API 게이트웨이 API 키는 바로 저희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 키에서 발급받은 프라이머리 키랑 세컨더리 키 둘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ncp im-access 키는 저희 인증 관리에서 발급받으신 액세스 키나 시크릿 키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액세스 키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발급받으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서버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계정들을 만드실 경우에는 서버 어카운트를 생성하시고 해당 액세스 키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x-ncp API 게이트웨이 시그네처 v1, 이 값이 앞서 설명드린 바로 HMAC 알고리즘 이용해서 만든 시그네처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 정보는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로 접속해야 될지 엔드포인트 URL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API에서는 URL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각 서비스마다 다른 URL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https ncloud API gateway의 entrust.com,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버 목록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서버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 목록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오토 스케일링이 들어가고, 로드 밸런서에 어떤 서버를 바인딩하고 싶다라고 하면 로드 밸런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슬래시하고
버전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PI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게 V1, V2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만드실 때는 V2로 일단 만드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액션 값이 있는데 이 액션 값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서버로 선택했을 때 만약에 서버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create server instance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로드 밸런서다 그러면 뭐 바인드 로드 밸런서 뭐 이런 액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라미터 값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create 서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에 대한 스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증 키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엔드포인트 URL 값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뭐 get 서버 인스턴스 리스트, 나는 전체 서버 목록을 다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https encloud api gateway entrust.com의 서버, 그 다음에 v2, 그리고 get 서버 인스턴스 리스트, 이렇게 하면 전체 서버 목록을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해당 값을 넣는데 나는 서버 한 개의 정보만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서버 인스턴스 넘버 리스트, 이렇게 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은 102058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서버의 유일한 식별 키 값입니다. 저희가 발급해드린.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한 서버의 정보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리스폰스 포맷 타입은 JS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리스폰스 포맷을 기본적으로 XML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JSON 형태로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하고 리스폰스 포맷 타입을 JSON으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하실 때 뭐 서버에 대한 제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AI API를 사용해서 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시거나 뭐 등등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명과 또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API 참조서라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데모 시연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모 시연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시그니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그니처를 이용한 인증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HMAC 인증을 사용해서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인증을 할 건데, 시그니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스텝 2에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한번 제어를 해볼 건데, 전체 서버에 들어가 있는 해당 서버에 여러 개의 뭐 블록 스토리지가 바인딩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 스토리지를 전체 스냅샷 백업을 받는 API를 한번 호출하는 내용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순서는 전체 블록 스토리지 목록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버 상태 체크를 한 다음에 스냅샷 백업하는 순으로 일단 보여드릴 거고, 스텝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네처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증 키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인증 관리에, 계정 관리에, 인증 관리에 보시면 API 인증 키 관리를 통해서 액세스 키 아이디하고 시크릿 키를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시그니처 값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샘플을 보여드릴 거고요. 미리 제가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는 바인딩을 해놨고, 그 다음에 액세스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시그니처 값을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 값이 필요한데 저희가 get 방식으로 통신을 할 거고, 엔드포인트 패스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get block storage instance list 이런 패스가 필요하고, 실제로 HMAC 인증하기 위해서는 또 타임스탬프 값도 같이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액세스 키도 같이 입력을 해줘서 메시지 값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메시지 값을 한번 중간에 찍어 볼 거고요. 그리고 HMAC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제 시그니처 값을 만들 건데 필요한 거는 액세스 시크릿 값,
저희가 발급받은 키 값이죠. 그리고 만든 메시지와 그리고 저희는 해시를 뜰 건데 해시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SHA-256으로 해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찍어 볼 거고 제가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 현재 지금 get부터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get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메시지를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URL 값 나와 있고 두 번째 보시면 타임스탬프 값 155970 1173657 이렇게 찍혀 있는 부분이 타임스탬프 값. 그래서 마지막으로 액세스 키까지 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시그니처 값을 만들면 지금 보이시는 문자열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값을 저희 API를 이용해서 호출하실 때 헤더 값에다가 이제 바인딩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예제는 다음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제로 컨트롤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용할 API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블록 스토리지를 저희가 스냅샷 백업을 뜰 거기 때문에 전체 블록 스토리지를 가져오는 API를 한번 날릴 거고요. 그래서 뭐 get 블록 스토리지 인스턴스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PI를 날릴 거고, 근데 이 전체 블록 스토리지 목록을 가져올 때 한 서버에 다른 블록 스토리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어태치가 돼 있을 때 해당 블록 스토리지가 스냅샷을 뜨고 있는 경우 해당 서버의 상태가 카핑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해당 카핑 상태가 될 경우에는 스냅샷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러닝인 상태일 때만 스냅샷 백업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get server instance list라는 메서드를 날릴 거고요. 그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러닝 상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러닝 상태이면 create block storage snapshot instance 뭐 이런 메소드 호출해서 운영 중인 서버만 스냅샷 백업을 뜨는 로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날릴 엔드포인트 URL 값은 이렇습니다. 블록 스토리지 목록 가져오는 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HTTPS에 nCloud API 게이트웨이 엔트러스.com에 그리고 서버에 저희는 V2 버전 2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get 블록 스토리지 인스턴스 리스트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 URL로 해당 데이터를 저희 쪽으로 API로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포맷 타입은 저희 JSON으로 발급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해 주시면 밑에 보이는 JSON 형식의 텍스트가 있는데 get block storage instance list response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블록 스토리지 인스턴스 넘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스토리지 인스턴스 넘버를 통해서 해당 블록 스토리지를 스냅샷을 뜨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버 상태가 러닝인 상태인 경우에만 블록 스토리지를 스냅샷을 뜬다고 했습니다. 이때 서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니까 서버 인스턴스 넘버 맨 마지막에 보이는 1373636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의 정보가 서버가 현재 러닝 상태인지 카핑 상태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버 상태 확인을 할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get server instance list 해서 서버 상태를 가져올 건데요. 하나의 서버를 가져올 때는 그 안에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서버 인스턴스 넘버 리스트에 인스턴스 리스트에 서버 인스턴스 아이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서버 인스턴스 아이디를 통해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JSON으로 현재 결과가 떨어졌는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서버 인스턴스 스테이터스 네임이 러닝인 상태, 이 러닝인 상태일 경우에만 스냅샷을 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서버 상태를 확인해 볼 건데 이건 서버 상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스냅샷을 생성하는 거죠. 좀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보시면 create block storage snapshot instance 해서 해당 블록 스토리지에 대해서 스냅샷을 뜬다 라는 거고, 어떤 블록 스토리지를 스냅샷을 뜰 거냐 라는 게 바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블록 스토리지 인스턴스 넘버는 해당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해당 블록 스토리지를 스냅샷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만든 소스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API 샌더라는 게 있고 베이스 어스 인포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베이스 어스 인포는 제가 인증키를 미리 세팅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 API가 전달되는 부분은 API 언더바 샌더.py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일단 생성자에서 해당 필요한 인증키 값 그리고 URL 값을 세팅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실제로 전달을 할 때는 이제 리퀘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파이썬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UR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HTTP 통해서 API를 전송할 겁니다. 전송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증 키 값이나 뭐 타임스텝 값을 전송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값이 바로 HTTP 헤더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quest add header 이런 메서드를 이용해서 헤더 값을 세팅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제 중요한 값이 이제 시그네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그네처 만드는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해놨고요. 필요한 것들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액세스 시크릿 값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보내는 메시지 값을 만드는 거 그리고 해당 메시지를 이용해서 HMAC 알고리즘 이용해서 SHA-256으로 해시를 뜨고 베이스 64 인코딩 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시그니처 값을 만드실 수가 있고 이 값을 헤더 값에 같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RL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URL 오픈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요 API 샌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메인 함수에서 계속해서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로 이제 메인 파일로 한번 가보면요. 블록 스토리지를 뜨는 메서드가 하나 보이고요. 블록 스토리지 목록을 가져오는 메서드가 하나 보이고 밑에 보시면 서버 언더바 인스턴스 언더바 리스트라고 해서 서버 목록을 가져오는 거에 대한 메서드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create 언더바 블록 언더바 스토리지 스냅샷 해서 실제로 스냅샷을 뜨는 메서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 리스트를 가져오는 메서드를 한번 보면요. 일단 인증키 값 세팅하는 게 보이고 리퀘스트 패스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v2에 get block storage instance list 해서 리퀘스트 패스를 전달해 주고 이걸 전달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API 언더바 샌더 쪽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샌더에서 리퀘스트 메서드 호출해 가지고 실제로 200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블록 스토리지를 가져온 거를 이제 리스폰스 값을 따 보면 제이슨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해당 제이슨 값을 파싱을 해서 포문을 계속 돕니다. 그래서 해당 블록 스토리지의 인스턴스 상태를 바인딩 되어 있는 어태치 되어 있는 서버 인스턴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 목록을 가져오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여기 이제 get 서버 인스턴스 리스트 해서 해당 블록 스토리지가 속한 인스턴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그런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0이 떨어지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해당 서버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값을 파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싱을 한 후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인스턴스 스테이터스가 뭐 카핑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핑 상태일 경우에 스냅샷을 뜨면 스냅샷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러닝인 상태일 경우에만 이렇게 create 언더바 블록 스토리지 스냅샷 메서드 호출해서 스냅샷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스테이터스 서버에 정보 한 번 더 가져와서 해당 인스턴스의 상태가 러닝인 상태까지 계속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러닝인 상태이면 스냅샷을 뜨는데 이 스냅샷을 뜨는 메서드를 한번 보면 서버의 v2에 create 블록 스토리지 스냅샷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URL을 날려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PI 샌더 메서드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쭉쭉 이제 계속 해당 블록 스토리지 목록 가져와서 서버 상태 체크하고 해당 서버의 상태가 러닝이면 이제 스냅샷을 뜨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해당 카핑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프를 돌면서 계속 get 서버 인스턴스 리스트 해서 해당 서버의 상태 정보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서버의 상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예, 제가 카핑인지 러닝인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생성 중인데 한 서버에서 한 블록 스토리에서 지금 멈췄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당 서버의 상태가 러닝 상태로 변경이 돼서 그 밑으로 쭉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목록 생성되는 걸 보시면 지금 전체 서버에 어태치 되어 있는 블록 스토리지들이 전부 다 스냅샷을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필요한 API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실제 업무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런 API를 이용해서 뭐 어떤 서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나 어떤 프로그래밍 로직에서 호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뭐 서버리스 컴퓨팅을 돌릴 수 있는 상품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펑션스 같은 상품을 이용하시면 클라우드 펑션스의 트리거 같은 상품 기능을 이용하시면 주기적으로 서버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해 놓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스냅샷을 뜰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